먼저 그 손효숙 이분은 리박스쿨 대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수정 그 교육부총리 자문관이 이 손효숙을 추천했다. 이렇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할 때 다수의 추천을 하고 그 중에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손 대표에 대해서는 자문관이 추천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역사 왜곡, 물론 이제 댓글 조작은 선거법이나 거기기 때문에 경찰이나 또 거기서 조사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이 정작 손효숙, 이수정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손효숙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관련된 개인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 대한 조사, 전수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항 중에서 위법행위나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그러면 관련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수정 자문관은 그냥 거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에서 여러 다수 추천자 중에 한 사람을 추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상황은 제가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추천을 한 거죠? 이제 저기 자문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다양한 분야의 그런 전문가들 추천 받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자문관이 유초중등 교육을 잠깐 자문을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추천이라는 것 자체가 그 뭔가 관련이 있어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네, 그래서 아까 추천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들을 추천을 받았고 추천받은 분들 중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한 결과 추천되었는데 절차는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분 다 한 분은 6월 1일 날 그 위원직을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문관 이수정 자문관도 6월 3일 날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 6월 5일 근데 보통은 날 행정적으로 복귀하는 걸로 특히 되어 자문관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 공직자인데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에 문제가 발생되면 이게 조사를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사직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문관은 지금 그 지위가 민간 파견 전문가입니다. 그 대학의 소속을 두고 있는 민간 파견 전문가고요. 지금 이게 위법한 상황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래 사실은 지금 대학으로 복귀하는 절차는 실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 전에 진행되고 있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어쨌든 공직자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이렇게 사직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하는 것도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쨌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손효숙 대표, 리박스쿨 대표 보면은 대한민국의 5.90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양을 갖췄다라든가, 또 5.18은 완전히 진짜 공산 폭동이었다. 또 바른 역사, 정방향의 역사를 학교에 들어가서 얘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다. 물론 아까 다 이미 나온 이런 아예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5.18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침투를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교육부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교육부 정책자문위의 규정에도 보면 교육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대통령령에도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손효숙은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이게 추천된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한 거를 전제로 해서 추천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 있는 자격조차도 확인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천이 됐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늘봄 학교를 갑자기 이제 1년을 앞당겨서 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3년도에 기반 조성을 하고 24년도에 단계적으로 하겠다 하고
그리고 25년부터 전국 확대를 하기로 원래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교육부 장관이 느닷없이 23년 8월 9일 날 천안 불당초에 방문해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늘봄학교 전국 확산 시기를 당초 25년에서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죠. 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늘봄학교는 늘봄을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돌봄되기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예, 잠깐만요. 제가 또 하나는 시간이었기 조기학교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답변 네, 듣도록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한 달 전에 이게 장관이 1년 앞당기겠다고 하기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방문하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여기서 하루에 2천만 원짜리 이벤트 행사를 하고 갔다는 걸 한번 제가 주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바로 한 달 앞당기를 이자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관련성이 매우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요거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7월 3일 늘봄학교 현장 방문, 그리고 한 달 뒤 이주호 부총리가 8월 9일 날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바로 이수정 교수가 부총리 자문관으로 임명되고,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손효숙 대표를 정책자문관으로 이촉합니다. 이런 일련의 정황들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부총리가 이 학교에 이런 왜곡된 역사관을 전파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서둘러서 하려고 이런 갑자기 1년 앞당기는 이런 이상한 졸속 행정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은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 입장에서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늘봄학교를 늘봄학교는 국정과제입니다. 국정과제에 따라서 진행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돌봄을 담당했던 국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보면 사실 돌봄과 관련되는 영역들은 모두가 다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요. 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년 제가 알았던 가장 큰 아픔은 돌봄 대기하고 그다음에 주기학교에 따른 학생 보호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최대한 정부가 모든 힘을 합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교육 활동을 편향된 교육을 가르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어른들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일들이고, 그건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명확하게 사실관계 확인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더 질문하겠습니다만 이런 이상한 행정들이 그런 의혹을 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김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